지금부터 생명존중교육 3차시 어떻게 들어줘야 할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시간 복습을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조금씩 마음 아픈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이사를 가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애인과 이별을 하는 것은 아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이루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인 일이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때 느끼는 고통은 마음의 통증입니다. 이를 심리통이라고 합니다. 심리통은 그 자체로 불쾌한 경험입니다. 보통은 가족과 친구와 대화를 해서 이 느낌을 해소합니다. 그러나 털어놓을 사람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심리통의 크기는 뭉게뭉게 커집니다. 고통의 크기가 행복보다 더 커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느낄 때, 당장 이 고통을 멈추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고 생각될 때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울증도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우울증은 단지 기분이 좋지 않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기분이 어두워집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공부가 손에 잘 잡히지 않고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분이 안 좋고 일의 능률이 떨어진 상태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입맛이 없어 체중이 줄어들며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증상을 도움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미 답을 이야기했지요. 친구에게 말을 걸고 친구가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마음을 공감하여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너무 당연하면서도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듣는 게 경청을 하는 걸까요? 내가 무엇을 하면 친구는 공감을 느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바꾸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누군가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고 느꼈나요? 그 경험을 기억하고 똑같이 친구에게 해주는 게 바로 경청이고 공감입니다. 듣다라는 단어를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가만히 앉아서 귀로 들어오는 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자신이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경청이란 행동입니다. 나 지금 잘 듣고 있어 라는 걸 반응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준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내 눈을 보아주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끝날 때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라는 추임새도 넣어 주었습니다. 또 내 말을 이해한다는 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너를 의심해서 곤란했다는 말이지. 밤마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다는 말이네. 이런 대답은 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들어야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친구가 나에게 마음을 써준 것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경청은 이렇게 말과 행동으로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감은 친구가 느끼는 그 감정을 나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경청과 공감은 비슷하게도 마음속으로만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친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알 수 있으려면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친구의 감정을 말로 풀어봅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읽어줍니다. 이것이 공감의 핵심입니다. 일이 안 풀리면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놀림을 당하면 창피하고 화가 납니다. 애인과 헤어지면 슬픕니다. 차별을 당하면 서럽습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심리통을 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힘이 많이 듭니다. 너 속상한데 참고 살려고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청과 공감을 하기 위해 애를 쓰면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게 됩니다. 친구의 고민을 듣고 있으면 우리는 자연히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충고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한테 그래서 기분 나빴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잖아.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면 진로를 바꿔보면 어때? 여러분이 용기를 내서 솔직한 고민을 이야기할 때 충고를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아마 친구가 답을 내려줘서 너무 고맙고 친구가 하란 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든 적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내가 노력했는데도 잘 안 돼서 이렇게 힘든데 왜 친구는 저렇게 쉽게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친구가 충고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면 도움 주는 대화를 할 때는 충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볼 때 자살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꺼내도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너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친구는 자신의 문제를 여러분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너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 라고 질문을 해보세요. 그리고 경청과 공감의 방법을 이용하세요. 충고는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 친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왜 자살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지입니다. 자살 시도란 죽기 위한 행동을 말합니다. 이미 친구가 죽고자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긴 적이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는 자살 계획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방법으로 죽을지 계획을 하고 있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친구와의 대화 중 둘 중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위급한 상황으로 즉시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에 연락해야 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없더라도 분명한 자살 생각이 있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포함해 학교 위클래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의 전문가와 의논을 해야 합니다. 어때요? 이제 잘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통해 들어주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으면 합니다. 오늘 내용은 보고, 듣고, 말하기의 두 번째 단계인 듣는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다시 보고, 듣고, 말하기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보기 단계는 자살 징후를 살피는 것입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나 갑자기 식사와 수면에 변화가 생기거나 심리통을 느낄 만한 일을 겪고 있다면 자살 생각이 있는지를 의심해 봅니다.
듣기 단계는 오늘 설명한 것으로 자살 생각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것입니다. 충고를 배제한 경청과 공감으로 응어리진 마음을 해소해주고 자살 생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말하기 단계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과 같은 전문 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학교 위클래스 등 상담과 관련된 어떤 기관에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명존중교육 3차 시 어떻게 들어줘야 할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